오늘 막말과 돌직구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 근데 홍준표 후보 지금 자유한국당 이제 전당대회 있잖아요. 우리가 방금 전에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잠깐 얘기를 했는데 홍준표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지난 대선 때 품위 지키고 점잖은 소리만 했으면 지지율 10% 미만으로 나왔을 것이다. 막말인지 알면서 전략적으로 이용했다? 이거 고백은 꼴 아니에요? 10%나 20%나 뭔 차이가 있어요. 패배는 패배죠. 그러니까 뭐 막말 세력을 뭐 끌어들였다 뭐 그런 이상한 얘기가 돼버릴 수도 있는데. 예. 이건 막말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나 두테르테처럼 제대로 해서 뭐 정권을 잡든지 그냥 괜히 상스럽고 눈살 씨 뿌리는 그런 막말 가지고 시끄럽기만 해서 별로 효과도 없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홍준표 후보도 집권을 사실상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홍준표 후보가 이 자유한국당에서 외연 확장 얘기를 하면서 외연 확장할 사람 있으면 나와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데 뭐 뚫어진 입이라고 함부로 얘기해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지난 대선 결과를 보면 실제로 대구 경북에서만 한 25% 내외로 이기고요. 자기가 도지사를 했던 경남에서도 간신히 1% 이기고 부산하고 울산에서는 거의 10% 가까이 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져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이 당은 아예 집권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인이 막 뭐 막말을 해가지고 지지를 올렸다고 그러는데 그 지지율의 실체라는 게 집권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계속 그거 가지고 마케팅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나는 집권 포기하고 우리 TK들 유권자들만 데리고 그냥 가겠다. 이 얘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냥 야당 대표나 하겠다. 아니 근데 후보 바로 그 떨어지자마자 저렇게 야당 대표 나온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람이 또 없어요. 그 자유한국당에.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뭐 만만하니까 그냥 나오는 거죠. 사람이 왜 없어요? 찾으면 있어요?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있는 자원만 가지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인사도 문제가 생기는 게 자기 주변에 있는 자원만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자기들은 뭐 6, 8%에서 20%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보통 보수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선거에서 30% 이하가 나온 적이 그렇죠. 있어요. 30% 고정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새 사람을 내든지 또 한 가지는 정말 서민들하고 공감할 수 있고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든지 이 두 가지거든요. 아니, 또 외부에서 영입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안 하잖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뭐 막말을 해가지고 지지율이 좀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그 민주당 쪽에서 무슨 뭐 의원이 무슨 뭐 그 일본 뭐 비교하고 그래가지고 막 막말 파동 나고 그랬었잖아요. 정모식 의원이요. 그때 새누리당이 그랬거든요. 물러나라고 징계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그 홍준표 후보의 막말 퍼레이드는 당의 윤리위를 소집해서 징계를 할 사안이에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 심각하죠. 그러니까 당을 망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집권으로 가는 길이 뭐냐. 그래서 사람도 찾고 노선도 다시 정립하고 그 과정들을 해야죠. 없으니까 그냥 뭐 홍준표도 또 하고 누구도 또 하고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자멸의 길로 간다고. 자멸 서서히 죽어간다고 봐요. 서서히 죽어간다. 지금 이제 바른한국당에서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른정당에서. 그 서서히 죽어가고 있고 곧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계속 또 지지를 하는 그 지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한계를 뛰어넘지는 못하는 거죠. 기껏해야 막 많아야 뭐 20몇 프로 이제 대선 때 나왔던 거예요. 그게 맥시멈이겠죠. 그래가지고는 만년 야당 하는데 이제 만년 야당을 즐기겠다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 때.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 광역의회 선거나 자치단체장 선거는 다 소선거구제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지율이 오늘 뭐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니까 한 14% 나와요. 그러고 이제 다자구도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구, 경북, 경남 일부
이런 데 빼놓고 다 진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지금 지역에서 보니까 대구 경북도 여론조사하면 민주당에 당 지지가 밀리더라고요. 그거는 또 이제 선거에 가면 조금 막상 선거에 가면 달라진다고 좀 틀려지죠. 보는데 예. 아니 어쩌지 근데 이 전국을 놓고 하는데 고기만 놓고 지금 정치를 할 거라는 그렇죠. 생각.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도 본인은 즐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말을. 왜냐하면 언론에 나거든요. 그리고 또 SNS에서 계속 이슈가 그거 되고. 즐기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지방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중앙 언론 무대나 이 SNS 무대에 이제 별로 등장을 못하니까 항상 외로운데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신이 났다 그럴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같이 지금 경제하고 있는 원유철 신상진 후보가 당당하려면 예. 우리 이런 전례로 비춰보면 우리 대표 나올 사람이 저런 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윤리 한번 소집해보자. 어떻게 생각하냐. 예. 저는 그래도 된다고 봐요. 윤리 소집해서 네. 올리자. 네. 해보자 한번. 근데 저는 원유철 의원은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신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아주 스킨십도 좋고 바닥에 여기 은수미 의원하고 경쟁한대죠. 네. 성남에. 네. 그 지역에서 그 아주 반응도 좋으시던데. 이제 전국적인 인지도가 되게 그게 떨어지니까. 약하죠. 예. 지금 홍준표 막말 퍼레이드가 전국적 인지도를 유지해서 당권을 유지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두 분은 촌철살인 아니 근데 돌직구 촌철살인 이거하고 막말하고 돌직구는 이제 직언을 하는 거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제 반박을 하는 거고 막말은 글쎄요. 너무 이제 좀 쌍소리 뭐 이제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예. 제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로 나간 원유철 원래 이제 유승민 정책위 의장 커플이었는데 예. 유승민이 쫓겨나오고 난 다음에 갑자기 친박으로 돌아서 가지고 원내대표를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친박의 부역을 쭉 했죠. 그러다가 총선에 참패를 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김무성 대표 그만두고 비대위 체제로 가는데 원유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된 거예요. 내정된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갖고 되게 시끄러웠는데 제가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번 간신은 영원한 간신이다. 그 한마디로 정리가 됐어요. 아, 원유철 의원을 상대로. 예, 그 사퇴했어요. 예. 그러니까 좀 이제 좀 비유를 해서 좀 은유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지 너무 그게 상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막말은 아닌데. 예, 그랬더니 정리가 딱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 제 얘기라서 좀 뭐한데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 평상시에 돌직구 직언 이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정도원 의원님은. 뭐 그걸로 또 너무 유명한 것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여러분들의 문자는 정정브라더스도 춤추게 만든다. 자, 김상민님 초절정 시크남 정두엉 의원님 은근한 디스 짱이세요. 4598님 정태근 의원님 보수의 품격으로 처음 알게 됐는데 점잖은 목소리로 알찬 내용 듣기 좋습니다. 아이수님 정두원 정태근 정봉주 쓰리 정브라더스 꿀잼 감사합니다. 자, 정사회담 앞두고 있는데 두 분이 한때는 실세였었는데 그 전용기 타보셨어요? 아니요. 되자마자 자진해서든 타이든 예. 밀려나와갖고 뭐 잠깐 그냥 실세하느라고 뭐 전용기는 예. 감히 타보질 못했어요. 근데 의원들은 전용기 많이 안 타지 않나요? 갈 때 의원들 많이 동반하나요? 보통 정사회담 이전에 나갈 때? 순방할 때에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의원들 같이 간 적이 여러 번 있었죠. 그래서 야당 의원도 간 적도 있었고 안 간 적도 있었고 뭐. 이번에 야당 의원 같이 가자고 제안했죠. 근데 지금은 좀 다르죠. 지금 상황이 현안의 갈등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이걸 해소를 한 상태에서 가자 그래야지 가지. 지금 상태에서 가자 그러면 갈 수가 없죠. 저는 이런 전제로 한번 만약에 저한테 제안이 왔다 예. 그러면 같이 가는데 나하고 대통령하고 또는 예. 또 같이 우리 의원단하고 예. 좀 충분하게 대화할 시간을 좀 주면 가겠다. 이런 거 어떻겠어요? 그것도 말은 되는데. 그것도 말은 되는데 이제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한미 정상회담도 또 정신이 여러 가지 없는데. 그 현안이 있다면 아니 돌아올 때쯤 하면 되지. 아니 돌아올 어차피 때. 워싱턴에서 LA 돌아올 때부터는요. 예.
별일 그렇게 없으니까. 바쁘지 않아요. 교민들 만나고 뭐 기업인들 만나고. 아 그래 갈 때는 정상회담 준비하고 준비 열심히 하시고 돌아올 때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줘라. 그러면은 가서 좀 허심탄회하게. 청와대가 이 방송을 듣고 자 올 때 한번 충분히 얘기하자. 그러니 같이 가자. 그러면 야당 의원들이 같이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청와대에서 딴소리 할지 모르죠. 아니 대화하는 게 뭐 거기 협치하자고 하고 네. 대화하자고 하는데. 아니 이제 번번이 이제 그러자고 덤벼들면 골치 아프니까는 외국 순방 때마다 얘기하자 모르고 나오면 이제 그럼 조금 더 이제 죄송합니다. 조금 더 절충해 갖고 살짝 수정. 저런 매번 갈 때마다 저럴 수 있으니 이번에 대화를 하긴 하는데 어느 정도 수위에서 딱 약간 수정 제안을 해보세요. 받아들일 수 있게. 청와대가요? 네, 아니 청와대가 받아들일 수 있게. 아니 저는 못 받아들일 이유가 사실 없는 게요. 정도는 의원이 못 받아들일 것 같다 그러잖아요. 대통령 사실은 이제 정치의 중심에 서 있는 분이잖아요. 예. 이전에 보면 링컨 대통령이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적대적인 사람들을 직접 만나거나 또는 직접 입각을 편지를 시키거나. 쓰거나 예. 그래서 설득을 해서 입각도 시키고 예. 하잖아요. 그랬죠. 여의도가 막히면 저는 우선은 비서실장부터 수석들이 열심히 뛰어가서 이 상대당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지만 예. 정말 이것을 뚫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대통령이 이거 해서 내가 좀 면이 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저녁 때 불러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저의 생각은 이런데 한번 생각을 얘기해 주십시오. 예. 그럼 내가 고칠 수 있는 거 고쳐보겠습니다. 대신 이거는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진정한 리더십 아닌가요? 예. 링컨 대통령은 예고도 없이 찾아갔다는 예를 거예요. 아니 그런데 또 그 여당에서 일부 기사를 보면 여당 쪽에서는 그 지금 이제 정무수석이 전병헌 의원 아니에요? 네. 전직 원내대표 출신에다가 삼선 의원. 그 전병헌 의원이 다니는 거에 대해서 또 일부 불편한 심기. 그러니까 당이 있는데 청와대가 너무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좀 비판적 그 기류도 내부에서 나왔다 그래요? 아니 여당에서? 다니는 거야 뭐 그게 뭐라고 탓하겠어요. 근데 그냥 설득만 할 일은 아니고 뭘 줘야죠. 양보를 지난번 해야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예, 좀 예. 들어주고 예.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냐.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청와대에서 하나도 안 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 표명도 안 하고 있고 또 지금 모든 사람을 다 그냥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먹통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 몇 사람을 이렇게 희생시키고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가 볼 때도 그 청문회. 그렇게 그 인사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든요.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한두 사람 정도는 희생시키는 그런 양보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전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보는데 네. 왜 그러냐면은요. 제가 현역으로 있을 때에도 저는 뭐 이 민주당에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저녁에 같이 대화도 많이 나누고 밥도 먹고 술도 먹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정당의 의원들하고 교류를 많이 안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낮에 지금은 더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낮에 싸우더라도 저녁 때는 특히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 같이 만나가지고 얘기 허심탄회하게 하고 그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정치가 안 풀리는 거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말은 그래도.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 않은 걸 풀어가는 게 정치죠. 쉬운 거 다 되는 거 하면 누구나 다 정치하죠. 그래서 저는 청와대가 됐던 여당이 됐던 야당이 먼저 보자고 그러는 건 좀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당, 청와대 다 저녁 때 만나자. 이렇게 비는 얘기하자. 이런 풍토가 되는 정치가 바람직한 정치. 소통을 좀 더 해라. 그럼요. 예. 그리고 정도원 의원님은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후보들 이런 사람들 한두 명 떨고 갈 생각 해라 그 각오하고 그래야지 야당의 명분이 좀 사는 거 아니냐. 너무 이제 양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양보를 안 한 것 같다. 지금 예를 들면 예.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정의당에서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한꺼번에 다 카드를 꺼낼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고 깔 생각을 하죠. 알겠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데 뭐
뚫어진 입이라고 함부로 얘기해 막 이랬잖아요. 예. 근데 지난 대선 결과를 보면 실제로 대구 경북에서만 한 25% 내외로 이기고요. 예. 자기가 도지사를 했던 경남에서도 간신히 1% 이기고 부산하고 울산에서는 거의 10% 가까이 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져요. 예.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이 당은 아예 집권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인이 막 외연 뭐 막말을 해가지고 지지를 올렸다고 그러는데 그 지지율의 실체라는 게 예. 집권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계속 그거 가지고 마케팅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나는 집권 포기하고 우리 TK들 유권자들만 데리고 예. 그냥 가겠다. 이 얘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냥 야당 대표나 하겠다. 아니 근데 후보 바로 그 떨어지자마자 저렇게 야당 대표 나온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람이 또 없어요. 그 자유한국당에.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뭐 만만하니까 그냥 나오는 거죠. 아니, 사람이 왜 없어요? 찾으면 있어요?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있는 자원만 가지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인사도 문제가 생기는 게 예. 저는 또 이제 선거에 가면 조금 막상 선거에 가면 달라진다고 좀 틀려지죠. 보는데 예. 아니 어떻든 근데 이 전국을 놓고 하는데 고기만 놓고 지금 정치를 할 거라는 그렇죠. 생각.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도 본인은 즐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말을. 왜냐하면 언론에 나거든요. 그리고 또 SNS에서 계속 이슈가 그거 되고. 즐기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지방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중앙 언론 무대나 이 SNS 무대에 이제 별로 등장을 못하니까 항상 외로운데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신이 났다 그럴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같이 지금 경제하고 있는 원유철 신상진 후보가 당당하려면 예. 우리 이런 전례로 비춰보면 우리 대표 나올 사람이 저런 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윤리 한번 소집해보자. 어떻게 생각하냐. 예. 저는 그래도 된다고 봐요. 윤리 소집해서 네. 올리자. 네. 해보자 한번. 근데 저는 원유철 의원은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신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아주 스킨십도 좋고 바닥에 여기 은수미 의원하고 경쟁한대죠. 네. 성남에. 예. 그 지역에서 그 아주 반응도 좋으시던데. 이제 전국적인 인지도가 되게 그게 떨어지니까. 약하죠. 예. 지금 홍준표 막말 퍼레이드 자기 주변에 있는 자원만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자기들은 뭐 6, 8%에서 20%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예. 보통 보수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선거에서 30% 이하가 나온 적이 그렇죠. 있어요. 30% 고정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새 사람을 내든지 예. 또 한 가지는 정말 서민들하고 공감할 수 있고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든지 예. 이 두 가지거든요. 아니, 또 외부에서 영입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안 하잖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뭐 막말을 해가지고 지지율이 좀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그 민주당 쪽에서 예. 무슨 모 의원이 무슨 뭐 여기 일본 뭐 비교하고 그래가지고 막 막말 파동 나고 그랬잖아요. 예. 정모식 의원이요. 그때 새누리당이 그랬거든요. 물러나라고 징계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그 홍준표 후보의 막말 퍼레이드는 당의 윤리위를 소집해서 징계를 할 사안이에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 심각하죠. 그러니까 당을 망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러면 시간이 오늘 막말과 돌직구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 근데 홍준표 후보 지금 자유한국당 이제 전당대회 있잖아요. 우리가 방금 전에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잠깐 얘기를 했는데 홍준표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지난 대선 때 품위 지키고 점잖은 소리만 했으면 지지율 10% 미만으로 나왔을 것이다. 막말인지 알면서 전략적으로 이용했다? 이거 고백한 꼴 아니에요? 10%나 20%나 뭔 차이가 있어요. 패배는 패배죠. 그러니까 뭐 막말 세력을 뭐 끌어들였다 뭐 그런 이상한 얘기가 돼버릴 수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막말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나 두테르테처럼 예. 제대로 해서 뭐 정권을 잡든지 그냥 괜히 상스럽고 눈살 씨 뿌리는 그런 막말 가지고 시끄럽기만 해서 별로 효과도 없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홍준표 후보도 집권을 사실상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홍준표 후보가 이 자유한국당에서 외연 확장
얘기를 하면서 예. 외형 확장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 좀 걸리더라도 직권으로 가는 길이 뭐냐. 그래서 사람도 찾고 노선도 다시 정립하고 그 과정들을 해야죠. 예. 없으니까 그냥 뭐 홍준표도 또 하고 누구도 또 하고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자멸의 길로 간다고. 예. 자멸 서서히 죽어간다고 서서히 봐야죠. 죽어간다. 예. 지금 이제 바른한국당에서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른정당에서 그 서서히 죽어가고 있고 곧 사라질 것이다. 예.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계속 또 지지를 하는 분 그 지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한계를 뛰어넘지는 못하는 거죠. 기껏해야 막 많아야 뭐 20몇 프로 이제 대선 때 나왔던 거예요. 그게 맥시멈이겠죠. 예. 그래가지고는 만년 야당 하는데 이제 만년 야당을 즐기겠다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 때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 광역의회 선거나 자치단체장 선거는 다 소선거구제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지지율이 오늘 뭐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니까 한 14% 나와요. 예. 그러고 이제 다자구도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구, 경북, 경남 일부 예. 이런 데 빼놓고 다 진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지금 지역에서 보니까 대구 경북도 여론조사하면 민주당에 당 지지가 밀리더라고요.